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의 기술력이 결국 독일을 뛰어넘었다. 호주의 레드백 수출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기적. 세계 최고의 장갑차라는 타이틀을 두고 지난 5년간 경쟁해온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독일 라인멘탈의 호주 장갑차 수주전에서 결국 하나의 레드백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5일 호주 언론 파이낸셜 리뷰는 한국군이 독일군을 이기고 장갑차 거래를 성사시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화가 129대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호주 국영 매체 ABC의 국방 전문 기자 앤드류 그린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수십억 달러의 대규모 방위 계약을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체결하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호주의 차세대 첨단 보병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3단계 프로젝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차례 수량이 변경되어 왔기에 이번 수주를 놓고 국내 언론에서는 2조 원이다, 10조 원이다 혼동된 금액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호주 방사청이 밝힌 정확한 사업 규모는 호주 달러 50억에서 70억으로 한화 4조 원에서 6조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축소된 수량이 아쉽긴 하지만 이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일 무기 도입 최대 규모로 한국 방산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호주 장갑차 도입 사업은 반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일과 한국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2019년 9월 사업에 참가한 5개 국가 중 결국 하나 레드백과 라인멘탈 링스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애당초 많은 군수 전문가들은 라인멘탈의 수주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었는데요. 나토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인 만큼 독일산 장갑차를 선택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죠. 더구나 라인멘탈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자사의 호주산 장갑차 복서를 생산하고 있었기에 이번 사업 역시 우위에 있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역전의 기회를 잡아나가는데요. 그 반전의 시작은 작년 초에 진행되었던 호주 육군의 실제 성능 평가 때였습니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의 앤드루 타일렛 기자에 따르면 두 장갑차 모두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만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에 대한 호주 육군의 만족도가 더 컸다고 하였습니다. 카탈로그 성능에서는 독일산 링스 장갑차가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전 테스트를 거쳐보니 레드백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반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레드백이 수주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방산 강국인 독일과 1대1 수주전에서 한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고정관념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독일은 레드백이 점차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분위기 전환을 위한 한 가지 계략을 짜냈는데 브리즈번에서 생산되는 복사 장갑차 100대를 독일로 역수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독일 정부도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가능성이 희박했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하나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 매우 놀라웠는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숨겨진 반전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번에는 대당 가격에서 독일 라인멘탈의 링스가 더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호주 매체 디펜스 커넥트의 스티븐 쿠퍼 기자에 따르면 한국 하나의 레드백은 독일 링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는데 라인멘탈의 링스는 대당 더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레드백은 테스트 후 육군이 더욱 선호하는 선택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였죠. 즉 가격의 독일을 성능의 한국이 꺾은 것입니다. 독일은 입찰가도 낮게 측정해 또 장갑차도 역수입하기로 계약했지만 그럼에도 레드백의 우수한 성능에 밀려 패배한 것인데요. 사실 레드백이 선정된 데에는 뛰어난 성능뿐만 아니라 다른 한 가지 주요한 원인도 있었는데 바로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납기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인 팻 콘로이의 현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죠. 7월 27일 호주 군사 매체 ADM에 따르면 팻 콘로이 방위산업부 장관은 이번 장갑차 사업에서 중요했던 부분을 인도 시기로 정하면서 이전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2년 빠른 2027년 초에 첫 차량이 인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2028년 말까지 모든 차량이 인도될 예정이며 이는 호주군이 도입하게 될 하이마스 미사일 시스템과 육군 상륙정이 도입되는 시기와 같은 일정으로 인도될 것인데 이러한 측면은 우리 육군이 호주의 연안기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콘로이 장관은 랜드 403단계 프로젝트는 50억에서 70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이는 우리 육군 역사상 가장 큰 능력 획득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반면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라인멘탈은 2030년을 인도 완료 예정 시기로 삼아 이에 대해 호주의 새로운 정부는 다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 한국이 다시 한 번 더 그 빠른 납기 능력 클래스를 입증받은 것이죠. 호주 네티즌들 역시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수주를 따는 데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의 레드백은 호주 육군을 위한 최고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독일 군사 산업의 또 다른 후퇴, 링스가 OMFV의 경쟁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인에게는 매우 나쁜 소식이네요. 레드백은 좋은 선택입니다. 기술 이전, 새로운 생산 시설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새로운 업체가 독일 제조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따내는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더라고요. 독일 물건은 엄청나게 과대평가되고 가격이 비싸며 정치적으로 연관성이 높습니다. 아주 멋진 결과 레드백은 영국에서도 훌륭한 대체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레드백 수출이 예상외로 큰 가치가 없다며 폄하하는 발언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나 댓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레드백은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들을 하나로 모은 장갑차로 국산 장비의 비중이 적어 한국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여권이 빨간색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면 정말 손해를 보는 장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조 원에 이르는 사업이 어떻게 이익보다 손해가 많겠습니까? 물론 기존 400대 물량에서 129대로 칼질당하였으나 여전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호주 매체 ADM은 한화가 수익성이 좋은 계약을 따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주장대로 레드백의 국산 장비 탑재 비율은 기존 한국산 무기 대비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드백이 호주 육군을 위한 장비로 개발되었다는 태생적인 이유로 인해 그 요구를 충족하려 많은 해외 장비들을 통합한 것이며 추후 한국에서 K-21 장갑차의 개량 사업이 진행될 때 레드백을 기반으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같은 이유로 독일 링스 장갑차 역시 많은 외산 장비들을 탑재했습니다. 라인멘탈 홈페이지에 기재된 링스의 상세 설명에는 설계는 호주 엔지니어를 통해 개발되었고 호주산 철광과 100개 이상의 해외 파트너들로 구성된 산업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제조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하나 레드백에 차용된 캐나다 수시사의 고무궤도 역시 링스 장갑차의 사용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기존 철제와 고무 두 가지 모두 호주 육군의 요구에 따라 장착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링스 장갑차의 서스펜션은 호주 회사인 슈파샤크의 토션바 서스펜션이 장착되었고 이스라엘 라파엘사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전자광학 적외선 유도 카메라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링스 역시 많은 외산 제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현대화된 무기체계 중에서 100% 국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화 속에 가격도 성능도 100% 국산은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통합체계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인데 한화의 레드백 개발팀 관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모두 모아놔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우리가 자랑하는 가장 큰 기술력은 이런 기술들이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계는 오히려 독자적으로 해내었는데요. 전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4세대 첨단 보병전투 장갑 차량을 우리 손으로 직접 독자적인 설계를 추진했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 장갑차 시장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영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체계 통합을 그저 단순 조립이라고 폄하하는 중국은 정말 그 기술력이 별게 아니라면 왜 자신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설계와 체계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의 기술력이 입증된 것이고 또한 세계 최고의 기갑 지상 무기를 생산해왔던 독일과의 정면전에서 압승을 따낸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의 경쟁에서 독일과 한국이라는 최종 후보 두 국가만이 남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홍보 효과가 되었는데 심지어 독일을 꺾고 수주를 따낸 것은 그 자체로 잠재 수출국에게 레드백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 당시 2년에 걸친 현지 평가에서 K2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A7을 상대로 더 나은 성능을 가진 것이 증명되었고 이는 폴란드의 천대 수출의 핵심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죠. 앞으로 첨단 장갑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은 독일을 이긴 레드백이 세계 최고의 장갑차라는 것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레드백에 사용된 가장 핵심적인 한국산 장비로 인해 더 큰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레드백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증된 K-21 장갑차 차체 기술을 접목시켜 여기에 방호 능력과 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장이나 기타 방어 장비에 아무리 많은 외산 장비들을 탑재했다 한들 그 근간은 한국산 차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장갑차는 그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파생형들이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파생형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핵심 부분이 바로 차체이죠. 차체의 통신 시스템과 전술 천막 등을 강화하면 C2 지휘 통제 차량이 됩니다. 표적 정찰 및 식별 장비를 장착하면 JF 차량이 되고 레이더와 사물 감지 시스템을 장착하면 ER 지형 정찰 차량이 됩니다. 또한 의료 장비와 구조 장비를 갖춘 구급차 버전의 AM, 기중기를 설치한 ERP 정비 차량, 도저를 장착한 CEV, 지뢰 제거용 쟁기를 갖춘 MSV 등 모두 레드백의 우수한 차체를 통해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의 군용 차량들로 이는 각각의 단일 무기체계로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레드백의 차체는 이미 이번 호주 수출을 통해 호환성과 편의성, 기동성이 증명되었는데 특히 방호력에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탄 기준 스타넥 레벨 6급을 지니고 있는데 모든 방면에서 500m 거리에서 발사된 30mm 구경 APF SDS 또는 AP로부터 탑승원을 방어할 수 있고 10m 거리에서 터진 155mm 고폭탄으로부터 탑승원을 보호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여기에 대지뢰 기준 스타넥 레벨 4 B급을 가지고 있어 TNT 10kg급 지뢰가 터져도 내부 탑승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죠. 사실 한화는 차체 맛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폴란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한국 방산을 체결하기까지는 K9 자주포 차체가 폴란드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한국산 차체를 탑재한 폴란드의 크라프 자주포는 이전까지 잡지 못했던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산 차체의 우수성을 증명하였죠. 이처럼 한국산 차체가 뛰어난 데에는 ISU 유압 서스펜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호주 매체 디펜스 커넥트는 레드백의 러닝 기어는 7개의 로드휠과 고급 이남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트랙의 각 보기륜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특히 토션바가 아니기 때문에 폭발 완화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설계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매달린 발판 및 기타 의존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한국은 1990년부터 ISU 암내장식 서스펜션을 개발해 실전 배치한 국가로 해외에서는 신뢰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ISU 사용을 꺼려하고 있지만 한국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극복해 오히려 한국 기갑 차량들의 특화된 장점으로 변모하였죠. 독일과의 전면 승부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쟁취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방산 강국으로 도약한 한국. 2018년 호주 장갑차 사업을 준비하던 당시 하나디펜스는 현재의 경쟁사였던 라인메탈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세계적 방산 기업이었던 라인메탈은 인지도도 낮고 시제품도 없는 하나와 손잡을 이유는 없다며 제안을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뛰어난 설계 능력과 체계 통합 기술,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납기 능력으로 오늘날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독일을 제치고 호주의 6조 원 장갑차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죠. 이것이 기술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해보라고 중국아. 오늘의 한 줄평. 오늘 저녁은 호주산 소고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